확률 통계 버전 4 이원호입니다. 수능 확률 통계 기출문제 4점짜리 74번째 시간이고요. 24년도 출제 예상 문제에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물론 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센스가 필요한, 경험이 필요한 그런 문제 있고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너무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만 또 쉽지도 않은, 푸는 방법을 모르면 맞히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 예상 문제에 포함시켜 봤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네, 이 문제는요 154번 한번 또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네, 같이 풀어봤던 문제인데요. 굳이 여러분들이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고자 한다면 112번 문제에서 풀어봤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으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어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다시 둘 다 넣어 2번 반복한다. 2번 한다 이거야. 저거를요. 첫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두 수 중 작은 수를 A1, 큰 수를 A2라 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두 수 중 작은 수를 B1, 큰 수를 B2라 하자. 도집합 A, B는 이렇게 되겠죠. A는 X, X는 A1보다 크거나 같고 A2보다 작거나 같고, 그죠? B, X, X는 B1보다 크거나 같고 B2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A, B 이렇게 될 때 A 인터섹션 B가 영집합이 아닐 확률을 구하라. 뭔가 A와 B의 교집합에 뭔가 하나 걸려들, 뭐 어떤 값 하나가 있을 확률을 구하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서나 확률 통계, 특히 뭐 통계 쪽은 좀 덜 합니다만은 확률 부분, 경우의 수부터요. 네, 이 확률까지 범위가 많지 않은 것 같네. 경우의 수 범위 많죠? 또 확률도 범위가 많아요. 어디까지? 뭐 그냥 확률이라는 것부터 해서 어디까지? 조건부 확률, 뭐 독립시행 이런 것까지 범위가 꽤 넓습니다. 여기서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여사건이야. 여사건. 이 문제를 푸는데 좀 복잡하네. 어떻게 풀어야지? 이런 경우가 있다면 네, 6건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6건의 문제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사실 6건 문제도 그동안 많이 다루어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의 6건은 뭐야? 당연히 A 인터섹션 B가 공집합, 영집합, 일대가 6건이죠. 이거일 확률을 구하라. 근데 이것이 아닌 경우가 뭐야? A 인터섹션 B가 영집합. A와 B가 겹치는 게 없구나. 어? A와 B가 겹치는 게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6건의 문제로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비교적 생각하기도 쉽고 비교적 쉬운 문제이고, 그렇지 않으면 매우 까다로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문제를 푸는 테크닉, 요령 이런 거를 하나 여러분 머릿속에 얹혀놓고 수능을 대비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좌우간. 1에서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으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서 수를 확인하는 이런 경우 2번 해. 전체. 경우의 수. 의수는 어떻게 돼? 6장 중에서 2장을 고르는데 되돌려 놓고 다시 놓고 또 하니까 6장에서 2장을 고르는 경우의 수. 곱하기죠. 6 저게 15 곱하기 15. 네. 이게 225인가 그렇죠? 아무튼 15 곱하기 15야. 그렇죠? 네.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6건의 경우 A 인터섹션 B가 영집합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이 경우는 첫째, A2가 B1보다 작거나 같아. B1보다 두 번째 시행했을 때 작은 값, 작은 어떤 수, 보다도 A2가 적으면 A와 B 집합이 만날 데가 없지. 만날 데가 없는 게 아니라 뭐 비슷한 표현이지만 A, B의 교집합은 0집합이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 또는 똑같이 두 번째 B2가 A1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 경우이면 A와 B의 교집합은 0집합이에요. 그래서 6건으로 생각하느냐 그 6건으로 생각했을 때의 조건 경우라는 것은 어떠냐 1번 2번 이것만 찾으면 이제 한 7, 80% 푸는 거죠. 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 어떤 시험을 접했을 때의 시험을 당면했을 때의 그 훈련 과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 해보고 두 번째 경우 해봐야 돼. A2가 첫 번째 시행에서의 두 수 중 큰 수, A2가 두 번째 시행에서의 두 수 중 작은 값보다 작을 경우인 경우 또 이 경우 해본다는 거죠. 자, 이게 뭐 이런 경우가 어떤 때 이런 경우들이 생기느냐? A2가 2야. 응? A2가 가장 작은 값이 2라고. 그러면 1대 A1은 뭐야? 당연히 1이죠? 1에서 6까지 들어있는데 거기서 두 장 꺼냈는데 A2가 그 두 장 중 큰 게 2라면 A1은 1밖에 더 있냐 이거지. 이며 이거 B1, B2는 뭡니까? 3, 4, 5, 6 중에서 두 장을 택하는 경우의 수. 그렇죠? 네. B1, B2는 3, 4, 5, 6 중에서 두 번째 시행에서는 3, 4, 5, 6 중에서 두 장 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그러고서 뭐야? 작은 수는 B1, 큰 수는 B2라고 그랬으니까 B1, B2 그냥 맞춰주면 되죠? 그러면 그게 뭐야? 4, 4장 중에서 두 장을 고르는 경우. 6이죠. 응? 6가지. 6가지. 또 A2가 3일 때 A1은 뭐예요? 1 아니면 2죠? 그렇죠? 3보다 작은 값 중 하나야. 하나이면 된다고. 이거 B1, B2는 이제 3일 때니까 4, 5, 6 중에서 두 장을 택하는 경우의 수. 3C2죠. 그러면 3C2야. 3C2. 근데 앞에 A1이 1 아니면 2니까 이게 이제 2인데 두 장 중에서 한 장 택한다. 그 이야기죠. 곱하기 세 장 중에서 두 장 택하는 경우. 그래서 3, 2, 6까지. 알겠습니까? 조금 더 문제가 복잡해져도 충분히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단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A2가 4일 때 A1은 1, 2, 3 중 하나이고, 그렇죠? 4보다 작은 거 1, 2, 3 중에 하나야. B1, B2는 5, 6 중에서 두 장을 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이거는?
B1, B2에서 두 장 택하는 경우는 하나지 뭐 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경우는 세 장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경우 곱하기 한 경우.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전부 이제 없어. A2가 5가 되면 뭐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A 인터섹션 B가 교집합이 영집합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B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A2는 4가 맥시멈이에요. 최대값이로. 그럼 두 번째 뭐 구해요? 이거 구해봐야 되죠. B2가 A1보다 작은 경우. 이건 뭐겠어요? 똑같죠? 예? 앞에서 구한 거고 똑같다고. 여기 6가지, 6가지, 3가지 구했는데 전부 다 합해서 15가지인데 1과 마찬가지. 마찬가지이므로 15가지. 그렇습니까? 예. 그런 A와 B의 인터섹션이 공집합일 확률은 15 더하기 15, 그렇죠? 15 더하기 15. 15 더하기 15 가지수에서 전체는 뭐야? 15 곱하기 15야. 그래서 15 하나 날라가고 15분의 2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하는 거는 A 인터섹션 B가 영집합이 아닐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1 빼기 15분의 2, 15분의 3입니다. 예. 자, 아까 시작할 때도 설명을 했지만, 언급을 했지만, 6건을 잠시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응? 잠시라도 6건을 생각해 봐야 된다. 확률 문제가 남았다. 6건은 6건으로 해결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한번 꼭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6건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10개 이상 해봤어요. 여지껏. 꽤 많은 경우를 해봤는데, 예. 왜? 연습하기 위해서. 6건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6건은 이 경우에 어떤 경우에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나. 이 경우 두 가지라 이거지. 네,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이므로 두 가지 다 풀어봐야 돼. 그러면 첫 번째 A2가 B1보다 작을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A2가 2일 경우, 3일 경우, 4일 경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간단한 듯 하면서도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 아시겠죠? 정말 이 유사 문제가 여러분들이 봐야 될 수능에 나타날 수 있다,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시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